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방송을 계속 찾아보고 계시고 꾸준히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미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구리 가격 그리고 그 이어서 알루미늄까지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좀 많이 말씀드렸고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또 간단하게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PPT도 간략하게 보고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리 가격 1년 만에 역대 최고치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닥터코퍼라 불리는 이 구리 가격 급등은 중국 등 이 원산지 광산업체들의 감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톤당 지금 9,457.5달러, 약 1,300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했고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관련 상품이 수익률이 20%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다음에 페루 이런 주요 광산에 대한 이 생산 중단 및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최근에도 어디 광산 지금 중단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가 지금보다 최대 100만 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MS와 오픈 AI가 130조 원을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전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새로 지을 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선 수요가 이 AI 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루미늄도 최근에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 금지다.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줄을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산 신규 생산 물량 취급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금줄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좀 제재를 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물론 지금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부각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자재와 관련돼서 지금 인플레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반도체 쪽 많이 강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잘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큰 내용은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AI 붐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이 전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가온전선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드릴 당시만 해도 37,750원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가는 얼마인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지금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37,750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48,1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끊어졌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아예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보면 거의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또 이전 고점의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가 고점 돌파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대창이라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에도 항상 구리 관련주로 이구산업 다음 후발주자로 항상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시가총액도 1,5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전 고점 구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다가도 윗꼬리로 말렸는데 다시 한번 1,650원 상단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구산업과 대창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상 원래 이제 대장주는 풍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풍산도 이제 구리 관련주로 항상 꼽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 좀 보시면서 추세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든든한 종목들이 최근에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선이나 뭐 전력설비 관련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만에 좀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선 관련해서는 뭐 간략하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또 새롭게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전선주로 부각받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 혹은 조정 구간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800원 정도,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지난해 6월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거래량이 말랐다가 이제 막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목이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KBI 메탈도 단기적인 모멘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있죠. 알루미늄 종목들도 좀 보여드리면은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꽉 찬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도지 형태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원자재와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갭을 메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봐야겠죠. 대략적으로 한 2,2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고가 구간을 지켜준다, 2,4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줄인 이후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또 남선 알루미늄, 사실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치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알루미늄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전일 대비 850%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늘 20선
이 기준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후속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이미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보이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일 알미늄이 대장이지만 사마 알미늄도 저점을 잡아주는지,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죠. 알루코도 알루미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이 지금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 뭐 오늘 PJ 메탈 뭐 이런 종목군들도 강하게 좀 올라줬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알루미늄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16% 정도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계속 말라 있다가 이렇게 말라 있다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수렴 이후 발산인데 지금 거의 이평선이 수렴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역배열이지만 그래도 이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배열의 전환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J메탈, 조일알미늄, 남선알미늄,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 알루코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는 이구산업과 대창 요 정도만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보시면은 최근에는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구산업과 PJ메탈 요것이 일단은 상승폭이 좀 가장 컸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들을 좀 놓쳤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환매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주들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다 뭐다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 등록을 해두시고 한번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